안개, 자욱한 밤, 낡은 군복을 입고 자신의 머리를 찾아 헤매는 그림자. 그 서늘한 손길이 산 사람의 목을 비틀어 꺾고 마치 옷을 고르듯 잘린 머리를 자신의 어깨 위에 얹어보는 광기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 닿기도 전에 당신의 머리는 그가 찾는 마지막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빛빛 참수대에서 시작된 끝없는 갈증. 그가 타인의 머리를 수집하며 쌓아 올리는 기괴한 공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악을 씻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자의 처절하고도 소름 끼치는 속죄가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어딘가에 무명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1년 중 절반은 희뿌연 안개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돌아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도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 몽롱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식조차 이 마을의 고요한 공기를 뚫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들리는 것이라고는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계곡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청아한 물소리, 그리고 밤이면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자연에 순응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어귀에 아름드리 느티나무 아래에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이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반듯하고 성실하게 자라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겁이 많고 마음이 여려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산지기의 임무만큼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을 뒷산 입구에 있는 돌탑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는 개울가에서 가장 둥글고 예쁜 돌을 골라 정성스럽게 씻은 뒤 돌탑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으며 마을의 평안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 잡은 기이한 돌무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장군 무덤이라고 불렀는데 번듯한 비석 하나 없이 그저 거칠고 투박한 돌들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형태였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 무덤에는 아주 오래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장군의 시신이 묻혀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덤 근처에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한여름에도 서늘한 한기가 감돌아 짐승들조차 피해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건드리면 큰 재앙이 닥친다고 믿었기에 칠성은 혹시라도 모를 화를 막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돌탑을 쌓으며 산신령님께 굽어 살펴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산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지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던 무명골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서 약재상을 한다는 만석이라는 남자가 건장한 인부들을 대동하고 마을에 나타난 것입니다. 만석은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며 쉴 새 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는 마을의 경치나 사람들의 인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뒷산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듯 손에 든 낡은 지도를 연신 펴보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의 등장에 경계심을 품고 웅성거리며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마을 어귀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칠성에게 다가가 거만한 태도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대뜸 뒷산에 있는 돌무덤의 위치를 물으며 그곳에 전설 속의 보물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떠벌렸습니다. 칠성은 그 말을 듣자마자 빗자루를 놓치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석에게 그곳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단의 땅이며 무덤을 파헤치면 마을 전체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간곡히 말렸습니다. 칠성은 만석의 소매를 붙잡고 제발 돌아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황금의 눈이 먼 만석의 귀에는 칠성의 진심 어린 경고가 그저 시골 촌놈의 헛소리나 보물을 독차지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칠성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인부들에게 당장 산으로 올라가자고 소리치며 보물을 찾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돈이라는 말에 혹한 인부들은 칠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곡괭이와 삽을 챙겨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칠성은 마음속으로 제발 무덤이 무사하기를, 저들이 마음을 바꿔 내려가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왔고 맑았던 하늘에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피를 뿌릴 듯 음산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문제의 장군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다른 곳과 달리 무덤 주변은 붉은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마치 땅이 상처를 입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쌓인 검은 돌무더기는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듯 이끼가 끼어 미끈거렸고 그 사이사이로 기분 나쁜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에 주춤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다른 곳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워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린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까마귀 떼가 머리 위를 빙빙 돌며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만석은 주저하는 인부들에게 버럭 고함을 지르며 어서 돌을 치우고 땅을 파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직접 삽을 들어 무덤가의 돌 하나를 굴러내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인부들도 만석의 성화에 못 이겨 곡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챙하는 금소금이 고요한 산속에 날카롭게 울려 퍼질 때마다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던 칠성의 심장은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여들었습니다. 칠성은 두 손을 모으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산신령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 어리석은 자들이 저지르는 죄를 부디 칠성의 정성을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덤을 덮고 있던 돌들은 하나둘씩 치워졌고 드러난 흙바닥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흙이 나오는가 싶더니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갈수록 흙의 색깔이 검붉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피가 배어나오는 듯한 섬뜩한 색깔이었습니다. 흙에서는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풍겨나와 인부들은 코를 막고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깊이, 더 빨리 파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보물상자가 묻혀있을 것이라는 확신만이 가득 차 있어 주변의 기이한 변화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사방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한 인부의 삽 끝에 무언가 질긴 것이 걸렸습니다. 덜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인부가 삽을 들어 올리자 흙투성이가 된 낡은 천조각이 딸려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사가버린 옷가지 같았습니다. 만석은 보물을 감싼 보자기가 나온 줄 알고 환호성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흙을 마구 파헤쳐 그 천조각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나 흙을 털어내고 드러난 그것의 정체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색이 바래고 너덜너덜해진
옛날 군관들이 입던 군복의 일부였습니다. 만석이 실망감에 군복을 바닥에 내팽개치려는 순간 갑자기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땅 밑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구덩이 안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주변을 덮쳤습니다. 인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만석 역시 공포에 질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나무 뒤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일이, 마을 어른들이 그토록 경계하던 일이 기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파헤쳐진 무덤 속 붉은 흙 위에는 목 부분이 텅 빈 낡은 군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산을 집어삼키자 숲속의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끼익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만석과 인부들은 보물이고 뭐고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허둥지둥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칠성의 눈에는 무덤가 주변으로 희뿌연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안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한이 서린 듯 끈적하고 차가운 기운을 품은 안개는 순식간에 그들의 발목을 휘감으며 마을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마을로 달려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만석 일행이 허둥지둥 산을 내려가는 뒤를 쫓으며 머릿속으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주인이 깨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칠성의 귓가에는 왕할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무서운 옛날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목이 없는 귀신은 자신의 잃어버린 머리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돌아다니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산에서 내려온 안개는 어느새 마을 어귀까지 점령하여 평소 익숙하던 길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허공을 향해 컹컹 짖어대다가 갑자기 깨갱거리며 꼬리를 말고 숨어버렸습니다. 소나 돼지들도 불안한 듯 우리 안을 빙글빙글 돌며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짐승들이 먼저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공포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을 켜놓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덜덜 떨리는 몸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뚜벅, 뚜벅하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라기엔 너무나 무겁고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군화를 신은 군인이 행군을 하듯 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을 안쪽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잠든 집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석과 인부들은 마을 이장, 집 사랑방에 묵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겪은 공포를 잊기 위해 독한 술을 퍼마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애써 큰 소리를 치며 귀신은 무슨 귀신, 다 헛것을 본 거야 라고 떠들었지만 그의 손은 술잔을 제대로 잡지 못할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끗희끗한 그림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등잔불마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왕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마루에 앉아 어두운 마당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왕할머니는 희미한 달빛 아래 안개 속에서 일렁이는 검은 형체를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이 묵주를 쥐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놈들이 사단사다를 냈구나. 억눌려 있던 것이 풀려났어.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단순한 안개가 아니라 그 속에 섞여 있는 붉은 원망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을 기다려온 지독한 허기짐이었고 잃어버린 자신의 신체를 찾으려는 맹목적인 집념이었습니다. 칠성은 이불 속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뚜벅거리는 발소리는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샅샅이 훑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소리가 칠성의 오두막집 앞에서 뚝 멈췄습니다. 칠성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창호지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어깨 위가 이상할 정도로 허전했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 기괴한 그림자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림자는 문을 열거나 들어오려 하지 않고 그저 문지방 너머의 기척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훅 하고 문틈으로 찬바람을 불어넣곤 다시 뚜벅 소리를 내며 다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해치려는 살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고 가늠하려는 듯한 신중함이 묻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귀신은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자신의 잃어버린 머리와 맞춰보러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져 바로 앞에 집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우요, 빛깔 감옥에 갇힌 듯 고립되었습니다. 칠성은 날이 밝는 대로 왕 할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을에서 오직 왕 할머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일 아침까지 아무 일 없이 무사할 수 있을지 칠성은 불안한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간간히 쇠붙이가 끌리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와 마을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공포와 불안 속에서 무명골의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고 오직 안개 속에 숨은 그 존재만이 마을을 제 집처럼 활보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파헤쳐진 무덤의 주인 머리 없는 군관은 이제 막 오랜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색은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끔찍한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과연 이 마을에 닥친 재앙은 어디서 멈추게 될까요? 칠성과 마을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안개는 날이 밝아도 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짙고 무겁게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다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침묵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문을 열어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온통 회색빛 벽뿐이라 지금이 아침인지 밤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공포에 떨며
움츠리고 있었던 탓에 뻐근해진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축축한 안개 입자가 얼굴에 달라붙어 마치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피부를 쓰다듬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칠성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장독대로 다가가 물 한 사발을 떠서 마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조차 비릿한 흙내를 머금고 있는 것 같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박 서방네 담장 너머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점잔기로 소문난 박 서방의 처가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물사발을 내려놓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도착한 박 서방네 마당에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은 닭장이었습니다. 칠성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들여다본 닭장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닭 10여 마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하나같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목만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짐승이 물어뜯은 흔적은 전혀 없었고 마치 누군가 강한 힘으로 목을 잡고 단번에 비틀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족제비나 예체 소행이라면 털이 뽑히고 살점이 뜯겨나갔을 텐데 닭들은 깃털 하나 흐트러짐 없이 오직 목뼈만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사냥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생명을 끊어놓은 처형의 흔적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담배만 피워댔고 그의 아내는 닭들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칠성은 닭들의 꺾인 목을 보며 어젯밤 들었던 그 무거운 발자국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발자국 주인이 밤새 마을을 돌아다니며 생명이 있는 것들을 찾아다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라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또다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장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니 마을을 지키던 누렁이 한 마리가 고목나무 아래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누렁이 역시 닭들과 마찬가지로 외상 하나 없이 목만 뒤로 완전히 꺾여 돌아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개가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당했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칠성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새 마을을 배회하던 그 존재가 단순히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대로 힘을 시험해 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이장집 사랑방에서 묵고 있던 만석과 인부들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석은 밖이 소란스럽자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오다가 죽은 누렁이를 보고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석에게 쏠렸습니다. 그 눈빛들에는 두려움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의 옆집에 사는 돌쇠가 참다 못해 만석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내 놈들이 산을 건드린 뒤로 이런 변고가 생긴 게야. 당장 그 무덤을 원래대로 돌려놔. 만석의 인부들이 돌쇠를 떼어놓으려 달려들면서 순식간에 고성이 오가고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만석은 겁에 질린 표정을 감추려 애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무식한 촌놈들아! 짐승이 죽은 걸 가지고 왜 우리 탓을 해? 재수가 없으려니 별꼴을 다 보겠네. 그는 옷을 털며 인부들에게 당장 짐을 싸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딴 음산한 곳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보물이고 뭐고 당장 읍내로 돌아가자. 만석은 마을 사람들의 원망 어린 시선을 피해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칠성은 그들이 떠난다는 말에 내심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안개 속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덤을 파헤친 당사자들이 그냥 나가게 놔둘 만큼 그 존재가 관대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석 일행은 짐을 챙겨 들고 호기롭게 마을 어귀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 식경밥 먹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2식경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고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마을 입구로 조심스레 나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만석 일행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분명 읍내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는데, 걷다 보면 다시 마을 입구의 장승 앞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귀신에 홀려 길을 잃는다는 귀신벽에 갇힌 꼴이었습니다. 만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야? 길이 왜 자꾸 끊기는 거야? 인부들도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숲은 그들이 마을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쫓아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그 존재가 아직 볼 일이 끝나지 않았기에 원인 제공자인 만석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만석 일행은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산길을 헤매다 지쳐 다시 마을로 도망치듯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무명골에는 밤이 다가올수록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이대로 있다가는 오늘 밤 더 큰 사단이 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왕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왕 할머니는 마을의 가장 외진 곳, 대나무 숲이 우거진 작은 집에서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칠성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마루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집신 옆에는 오래된 무당방울이 놓여 있었는데 바람도 없는데 가끔씩 짤랑거리며 울렸습니다. 칠성은 왕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짐승들이 목이 꺾여 죽고 외지 사람들은 마을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밤이 되면 또 그 소리가 들릴 텐데 어쩌면 좋습니까? 왕할머니는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뜨며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혼탁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아, 네가 본 것이 맞다. 그것은 산짐승이 아니다. 그놈은 사람이 아니다. 왕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나라의 큰 죄인을 처단하던 망난이었다는 말이 있어. 평생 남의 목을 치며 살았던 업보로 정작 자신은 죽어서 머리를 잃고 구천을 떠돌게 된 게지. 놈은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다. 단순히 잠을 깨워서가 아니야.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칠성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칠성이 귀를 갖다 대자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놈은 머리가 없으니 눈도 없고 귀도 없다. 그래서 오직 손으로 더듬어 확인하려 드는 게야. 제 잃어버린 머리를 찾으려고 말이다. 머리를 찾는다니요? 칠성이 되물었습니다. 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 놈은 닥치는 대로 살아있는 것들의 목을 만져보고 있다. 제 어깨 위에 올려놓을 머리를 찾는 게야. 그런데 짐승의 것은 맞지가 않으니 비틀어버린 것이고 이제 곧 사람의 목을 누를 게다. 사람의 머리통이 제 것과 가장 비슷할 테니까
칠성은 할머니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거대한 군관 귀신이 밤마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단순히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끼워 맞추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떼어가려 한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 밤은 절대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마라. 놈은 산 사람의 따뜻한 입김을 쫓아온다. 특히 그 욕심쟁이 장사치놈. 그놈이 가장 위험해. 그놈의 기운이 가장 탁하고 강해서 귀신을 끌어들이고 있어. 칠성은 왕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본 마을의 풍경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에는 금줄을 치거나 소금을 뿌려 놓았고 해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모든 집에 불이 꺼져 죽은 마을처럼 고요했습니다. 칠성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틈을 헌 옷가지로 꼼꼼하게 막고 아궁이에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나면 귀신이 찾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날이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어김없이 안개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의 안개는 어제보다 더욱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서부터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어제보다 훨씬 더 무겁고 더 빠른 속도였습니다. 마치 목표물을 확실하게 정한 사냥꾼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이장집 사랑방에 갇혀있던 만석은 공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잠들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인부들은 이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 엉겨붙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벽에 걸린 낫을 움켜쥐고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오기만 해봐.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이장집 담벼락 밑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쓱, 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거친 천이 담벼락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바깥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밤의 정막 속에서는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만석이 있는 이장집 쪽에서 쿵 하고 담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신이 대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감히 밖을 내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문고리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놈은 눈이 없어 손으로 본다. 그 말은 즉 놈에게 잡히는 순간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 누군가가 희생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한편 만석의 방 앞마루까지 올라온 존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창 오지에 비친 그림자는 어제보다 더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낫을 휘두르려 했지만 공포로 굳어버린 팔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차가운 냉기와 함께 비릿한 흙냄새가 방 안으로 확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드러난 형체는 낡아빠진 군복을 입은 목 위가 댕강 잘려나간 거대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잘려나간 목 단면에서는 검붉은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려는 듯 몸통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웅크린 인부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인부 하나가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은 억센 손을 뻗어 인부의 머리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깨 높이로 인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옷가게에서 옷을 몸에 대보듯. 귀신은 인부의 머리를 자신의 잘린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이리저리 맞춰보았습니다. 인부는 공포에 질려 숨도 쉬지 못하고 다리만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칠성의 귀에까지 그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을 전체를 휘감는 끔찍한 살기는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귀신은 인부의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인부는 기절해버렸고 귀신은 다시 고개를 돌려 비록 머리는 없었지만 몸통의 방향이 만석을 향했습니다. 만석은 뒷걸음질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귀신의 손이 천천히 만석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그 손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만석은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 없는 귀신에게는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오려는 신호였습니다. 귀신은 닭 울음소리에 멈칫하더니 아쉬운 듯 만석의 목을 향하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올 때처럼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지만 그 사이로 동이 트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다행히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함을 칠성은 직감했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머리에 딱 맞는 주인을 찾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후보가 이 마을 사람들 모두라는 사실이 칠성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밤새 공포에 시달린 사람들은 눈이 도란 채로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장집 사랑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만석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지만 여전히 안개 낀 산길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마을 중앙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숨어있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 할머니가 했던 말 속에 이 끔찍한 저주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목이 굵고 튼튼한 장정들은 더욱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귀신이 힘을 쓰기에 딱 좋은 목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다시 한번 왕 할머니를 찾아가 귀신의 진짜 정체와 그가 왜 참수형을 집행하던 망난이었는지 그리고 그 한을 풀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휘감고 있었고 다가올 세 번째 밤은 더욱 끔찍할 것이라는 예감이 마을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세 번째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공포는 무명골을 숨막히는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개는 조금도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잿빛으로 변해 마을을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심을 지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각자의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문 밖의 동태만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만석의 숙소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 귀신이 단순히 마을을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나와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망치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멍하니 안개 낀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장승배기 쪽에서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진 듯한 육중한 소리였습니다. 놀란 칠성과 마을 장정 몇몇이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이라 믿으며 수십 년간 마을 입구를 지켜오던 대장군 장승이 허리가 뚝 부러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썩어서 부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엄청난 괴력으로 잡고 비틀어 꺾어버린 듯 나무의 결이 흉측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장승의 머리 부분은 아예 으깨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지키던 영적인 결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만석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칠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내 놈 때문이야. 내 놈이 재수없게 초를 쳐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테다. 만석은 공포를 분노로 표출하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석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는 낯을 휘두르며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석의 인부들조차 겁에 질려 주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만석의 광기 어린 눈빛에서 그가 이미 귀신의 기운에 깊이 잠식당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만석을 잘 감시해달라고 부탁한 뒤 서둘러 왕할머니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낀 대나무 숲길을 지나며 칠성은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댄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축축한 안개는 칠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듯 무거웠습니다. 왕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낡은 서책을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칠성이 숨을 헐떡이며 마당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책을 덮으며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장승이 부러지는 소리를 나도 들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칠성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그 귀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장군 무덤이라면서 왜 망나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알아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안개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그 무덤의 주인은 겉으로 알려진 것처럼 고귀한 장군이 아니란다. 그는 나라에서 가장 솜씨 좋은, 하지만 가장 불행했던 참수 집행인, 즉 망난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옛날 이야기를 하듯 낮고 음산하게 깔렸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영모 사건이 있어 수많은 선비와 그 가족들이 처형을 당했지. 그때 그들의 목을 베었던 이가 바로 그자였다. 그는 본래 심성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으나 윗선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술에 취해 춤을 추며 칼을 휘둘러야 했지. 그는 사람의 목을 칠 때마다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 그는 점점 미쳐갔어. 왕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 100개의 돌탑을 쌓겠다고 맹세했지만 99개의 목을 베고 난 뒤 그만 자신도 모함에 빠져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단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지. 칠성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
그리고 죽어서도 자신이 맹세한 속죄의 탑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단다. 그런데 그 속죄의 탑이라는 것이 돌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쌓는 탑이라고 잘못 믿게 된 게야. 원기가 되면서 기억이 뒤틀리고 한이 서려 99개의 머리를 모아야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는 악귀가 되어버린 거지. 칠성은 소름이 끼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귀가 아니라 비틀린 방식으로 구원을 갈구하는 불쌍하고도 위험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럼 놈은 지금 마지막 하나 100번째 머리를 찾고 있는 겁니까?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놈은 자신의 잘린 머리를 대신할 자신에게 딱 맞는 머리를 찾아 헤매는 동시에 그 머리를 제단에 바쳐 속죄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게야. 그래서 산 사람의 목을 잡아 꺾어보고는 제 것이 아니면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찾는 거지. 놈에게는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속죄를 위한 제물로 보이는 게, 특히 욕심 많고 기운이 탁한 저 약재상 놈의 목이 놈의 눈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제물로 보일 게야. 이야기를 듣고 칠성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귀신의 행동이 단순한 사륙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이 칠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희생되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놈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까? 칠성이 간절하게 매달리자 왕할머니는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놈은 머리가 없어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느낀다. 힘으로 제압하려 해서는 안 돼. 놈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놈이 그토록 원하던 것, 진정한 속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어야 해. 칠성이 왕할머니 댁을 나설 때는 이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이제 칠흑 같은 어둠과 섞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칠성은 만석이 머물고 있는 이장집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밝혀 들고 있었지만 안개 때문에 불빛은 그저 희미한 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마루에 걸터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머리는 안 돼. 돈 줄게. 다 줄게. 그의 정신은 이미 공포에 완전히 잠식되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산 쪽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며 횃불들이 일제히 꺼질 듯 펄럭였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짖는 것조차 잊은 채 구석으로 숨어들었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하지만 이번에는 발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듯한 철그럭, 철그럭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끄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담장 뒤에 숨어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서서히 거대한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날보다 더욱 거대하고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군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목이 없는 어깨 위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귀신의 한 손에는 부러진 장승의 머리 부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은 마을 어귀에 서서 장승의 머리를 자신의 목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마치 새 모자를 써보듯 신중한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맞지 않다는 듯 장승머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머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며 왕 할머니의 말이 사실임을 확신했습니다.
놈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장승머리를 버리고 다시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만석이 있는 이장집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다가오자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만석을 지켜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은 담장을 종이장처럼 부수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위압감은 실로 대단하여 숨어 지켜보던 칠성의 다리까지 후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가 마당의 흙을 하얗게 얼려버릴 정도였습니다. 만석은 마당 구석의 장독대 뒤로 숨으려 했지만 귀신은 정확하게 그가 있는 곳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귀신의 손이 허공을 휘젓자 장독들이 와장창 깨지며 된장과 간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만석은 깨진 독 조각 위에 넘어져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보물 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에게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귀신은 오로지 만석의 목에서 느껴지는 맥박 소리와 거친 숨소리에만 반응하여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만석이 죽는다면 귀신은 멈추지 않고 다음 희생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륙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무명골은 영원히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왕할머니가 일러준 진정한 속죄라는 말이 칠성의 가슴 속에서 작은 용기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칠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둥글고 매끈한 호박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돌탑을 쌓으며 만져왔던 칠성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한 돌이었습니다. 귀신이 마침내 만석의 뒷덜미를 낚아채려는 찰나 칠성은 담장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멈추시오. 그 사람은 당신이 찾는 것이 아니오. 칠성의 외침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귀신은 칠성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행동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목이 없는 귀신의 안면이 칠성을 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선이 칠성을 꿰뚫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석은 그 틈을 타기어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양손으로 묵직한 호박돌을 들어올리며 귀신과 마주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어서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겁쟁이라고 놀림받던 칠성이 거대한 귀신 앞을 가로막고 선 모습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귀신은 칠성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만석과는 다르다는 것을 감지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렴을 했습니다.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장군님, 아니, 망나니 어르신, 당신이 찾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피 묻은 머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쌓고 싶었던 것은 원망의 탑이 아니라 용서와 평안의 탑이 아니었습니까? 칠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귀신은 망난이라는 말에 반응하듯 몸을 크게 떨었습니다. 그 단어가 잊고 있었던 생전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자극했는지 귀신의 몸 주변에서 검붉은 안개가 더욱 격렬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귀신은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손이 칠성의 머리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싶었지만 똑바로 귀신의 가슴팍을 응시하며 돌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제가 매일 아침 마을의 안녕을 빌며 닦아온 깨끗한 마음입니다. 당신의 더러워진 손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이 정성입니다. 칠성의 행동은 무모해 보였지만 그것은 생사를 건 도박이었습니다. 귀신의 손이 칠성의 목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칠성의 피부를 찔렀지만 칠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칠성이 내민 둥근 돌을 감지하고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돌의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사람의 머리통과 비슷한 크기. 하지만 따뜻한 피 대신 차가우면서도 단단한 기운이 느껴지는 돌이었습니다. 귀신의 손길이 멈칫하는 사이 칠성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탑을 쌓을 수 없습니다. 썩어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이 돌은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당신의 죄를 씻어줄 탑은 바로 이런 돌로 쌓아야 합니다. 안개 속에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귀신은 칠성이 내민 돌과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만석을 번갈아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만석의 목은 공포와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칠성이 내민 돌에는 순수한 기원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귀신은 서서히 살기를 거두고 양손으로 칠성이 준 돌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은 귀신의 없는 머리 주변에서 희미하게 남아 맑은 빛이 감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다움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원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죄책감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귀신이 돌을 받아들자 뒤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돌을 들어주세요. 이분의 한을 풀어드리려면 우리 모두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돌을 모아 탑을 쌓아줍시다. 칠성의 외침에 처음에는 주저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쭈뼛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또한 이 공포를 끝내고 싶다는 절박함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서, 마당에서, 길가에서 돌을 주워 나르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귀신은 칠성이 준 돌을 가슴에 품고 멍하니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돌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배척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낼 거대한 속죄의 탑이 안개 낀 무명골의 저주를 풀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 정성이 귀신의 굳게 닫힌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을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외침은 처음에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지만 곧 그 진심이 안개 낀 밤 공기를 타고 마을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옆집에 사는 돌수였습니다. 그는 평소 무뚝뚝하고 거친 성격이었지만 칠성이 목숨을 걸고 귀신 앞을 막아서는 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 구석에 박혀있던 큼지막한 맷돌을 끙끙거리며 파내어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칠성아! 내 놈 혼자 죽게 내버려둘 줄 알았느냐? 돌쇠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들어서자 그 뒤를 이어 박서방이 그리고 손장님이 심지어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까지 하나둘씩 돌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칠성의 집마당과 이어진 길가는 돌을 나르는 사람들의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 아래 사람들의 그림자가 일렁이며 마치
거대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강가에서 매끈한 돌을 주워왔고, 누군가는 집 담벼락이 무너진 곳에서 돌을 챙겨왔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자갈을 주워와 칠성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목이 없는 귀신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머리가 없어 볼 수는 없었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뜨거운 정성의 기운에 압도당해 차마 움직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건네받아 귀신 앞에 하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렇게나 쌓인 돌무더기에 불과했으나 칠성의 손길은 신중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 돌은 억울하게 죽은 당신의 슬픔입니다. 이 돌은 당신이 베어야 했던 수많은 목숨들의 명복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이제 그만 고통을 내려놓고 편안해지시라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칠성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돌 위에 떨어져 얼룩을 남겼습니다. 차가운 돌들은 사람들의 체온과 땀이 묻어 점차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왕할머니는 마루 끝에 서서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탑 쌓는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비뚤어지지 않게 마음을 굳게 써야 탑도 곧게 올라가는 법이다. 둥글게, 모난 마음 없이 둥글게 쌓아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엄숙한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에 그것처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왕할머니의 지휘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기 바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귀신을 위로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실로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귀신이 내뿜던 살벌한 냉기는 사람들의 열기에 밀려 조금씩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숙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만석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시작된 재앙을 저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 맨손으로 막아내고 있는 모습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 심지어 자신들을 위협하는 귀신을 위해 돌을 나르는 사람들을 보며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만석은 슬그머니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것보다 저 탑이 완성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봐야만 할 것 같은 기묘한 의무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깨진 장독 뒤에 숨어 떨리는 눈으로 점점 높아지는 돌탑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돌탑은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밑단은 넓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며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칠성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고 손톱이 깨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귀신은 탑이 자신의 허리춤 정도까지 올라오자 천천히 손을 뻗어 탑의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돌의 감촉이 귀신에게는 마치 생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매개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귀신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검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가 이내 하얀 수증기처럼 변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마을 대장장이인 강서방이 자신의 집에서 아끼던 둥글고 커다란 맷돌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걸 중간에 놓게 내 평생 돌을 다듬어 왔지만 이 맷돌만큼 둥글고 단단한 놈은 없었네. 이놈의 억울한 마음도 이 맷돌처럼 둥글게 갈아 없애라고 말이네. 강서방의 말에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맷돌을 받아 탑의 허리 부분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탑은 이제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연과 정성이 깃든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이자 성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안개는 탑을 중심으로 회오리치며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형상을 보였습니다. 어느덧 탑은 귀신의 어깨 높이까지 쌓아 올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필요했습니다. 칠성은 탑의 가장 꼭대기에 올릴 돌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귀신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품속 깊은 곳, 낡은 군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가 망나니로 살던 시절 형장에 나갈 때마다 품고 다녔던 작고 매끄러운 옥서 유씨였습니다. 비록 흙과 피에 절어 빛을 잃었지만 그 돌은 귀신이 생전에 유일하게 의지했던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귀신은 떨리는 손으로 그 옥석을 칠성에게 내밀었습니다. 머리가 없어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행동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다오. 나의 마지막 죄업을 이것으로 덮어다오. 칠성은 두 손으로 공손히 그 옥석을 받아들었습니다. 돌에서는 차가운 냉기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까치발을 들어 탑의 가장 높은 곳 정중앙에 그 옥석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머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희망을 얹어주는 듯한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돌이 제자리를 잡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탑 주변을 휘감고 있던 짙은 안개가 일순간 멈칫하더니 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에 밀려 사방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검은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푸르스름한 인광, 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의 흉측했던 낡은 군복은 마치 새 옷처럼 깨끗한 관복의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비록 여전히 머리는 없었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악귀가 아니라 위험있고 슬픈 장군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귀신은 완성된 탑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지만 그것은 파괴의 울림이 아니라 거대한 짐을 내려놓는 안도의 소리였습니다. 귀신은 양손을 땅에 짚고 탑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죽였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위해 탑을 쌓아준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와 감사를 표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 할머니는 지팡이를 놓고 합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되었다. 이제야 내 놈의 긴 고행이 끝나는구나. 부디 저승으로 가서 잃어버린 머리도 찾고 못다한 삶도 다시 잇거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귀신을 따라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무서워했던 대상을 향해 이제는 연민과 경외심을 느끼며 함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탑 옆에 서서 그 장엄한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은 이 탑이 단순히 돌덩이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화해시키고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탑과 귀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귀신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귀신의 옷자락을 흐트리자 그 옷자락이 빛의 가루가 되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귀신은 마지막으로 몸을 일으켜 칠성이 있는 쪽을 향해 섰습니다. 머리가 없어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칠성은 마음속으로 귀신이 환하게 웃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신은 허공을 향해 손을 한번 휘저어 보이고는 마치 안개에 녹아들듯 서서히 형체를 감추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푸른빛 한 줄기가
탑의 꼭대기에 얹힌 옥석으로 스며들며 반짝 하고 빛을 냈습니다. 귀신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고요한 바람, 소리와 달빛뿐이었습니다. 마을을 며칠 동안 괴롭혔던 그 지독한 살기와 공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귀신이 사라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고 평온했으며 깊은 감동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왕 할머니가 먼저 긴 한숨을 내쉬며 정막을 깼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다. 이제 가서 푹 자거라. 오늘 밤은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게다. 왕 할머니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안도의 탄성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돌쇠는 칠성의 어깨를 툭 치며 씩 웃었습니다. 칠성이 내놈. 제법이더라. 오줌이나 지릴 줄 알았더니. 칠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킨 것이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와 사람으로서의 도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만석은 그제야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비단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석은 완성된 돌탑과 환호하는 마을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아 헤맸던 보물이 저 산속 어딘가에 묻힌 금덩이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경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사람들 틈에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초래한 결과가 너무나 컸기에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밤은 이제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로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집 마당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방금 겪은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부녀자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밤새 고생한 이들을 위해 따뜻한 국밥이라도 끓여 먹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칠성의 집 굴뚝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는 더 이상 귀신을 부르는 신호가 아니라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홀로 남아 완성된 돌탑을 어루만졌습니다. 탑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탑 아래에 귀신이 남기고 간 낡은 군화 자국을 흙으로 덮어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남의 목을 치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손으로 태어나십시오. 바람이 칠성의 귓가를 스치며 고맙다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칠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맑고 깨끗한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여명리밍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에 걸려있던 안개는 이제 햇살에 밀려 산꼭대기로 도망치듯 물러갔습니다. 마을을 에워싸고 있던 결계가 풀린 것입니다. 만석은 날이 밝자마자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처음 올 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인부들을 재촉하지도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마을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보물에 대한 미련보다 이곳에서 목격한 숭고한 장면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칠성은
떠나려는 만석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굳이 가서 인사를 하거나 붙잡지 않았습니다. 만석 또한 칠성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를 다시 지켜나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아침을 깨웠습니다. 간밤의 악몽은 돌탑 속에 영원히 봉인되었고, 무명골에는 다시금 활기찬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마을의 따뜻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무명골의 산봉우리를 넘어 마을 어귀까지 따스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을을 지옥처럼 가두고 있던 짙은 안개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투명한 가을 하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끝에 매달린 이슬 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고, 산새들은 그 어느 때보다 청아한 목소리로 지저귀며 아침을 노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와 가슴 깊숙이 맑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배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던 눅눅한 곰팡내와 비릿한 피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흙냄새와 풀내음이 섞인 향긋한 자연의 향기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만석과 그의 인부들은 마을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의 위풍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을을 나서기 전 칠성의 집 쪽을 향해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돌담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무례와 마을에 끼친 손해에 대한 작은 보상이자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사죄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차마 칠성을 직접 대면할 면목이 없어 멀리서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한 뒤 도망치듯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 일행이 고개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욕하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무사히 돌아가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만석이 놓고 간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꽤 많은 양의 은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어른들과 상의하여 이 돈을 부서진 장승을 다시 세우고 귀신 때문에 망가진 집들을 수리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마을 잔치를 열어 놀란 가슴들을 달래고 귀신의 천도를 비는 제사를 지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녀자들은 각자 집에서 쌀과 채소를 들고 나와 칠성의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구수한 밤 냄새가 마을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공포에 질려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틈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고, 개들도 꼬리를 흔들며 마당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에 쌓인 거대한 돌탑은 마치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처럼 그 모든 풍경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뜨끈한 소고기 국밥이 멍석 위에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생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덕담을 건네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 역시
이웃들이 챙겨준 고봉밥을 먹으며 울컥하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평소 혼자 밥을 먹는 것에 익숙했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온 마을 식구가 자신의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마을의 최고 어른인 왕 할머니가 칠성을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모두 보시오. 이 착한 청년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어찌 되었겠소. 겁쟁이라고 놀리지 마시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나서는 것이라 했소. 칠성이가 쌓은 저 탑이 우리 마을을 살렸소. 할머니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돌쇠는 칠성의 등을 팡팡 두드리며 장하다. 우리 칠성이, 이제 네가 우리 마을 대장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칠성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그 표정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장정들은 곧바로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집 마당에 있는 돌탑 주변을 정비하고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쓰러져 있던 장승의 잔해를 수습했습니다. 비록 장승은 부러졌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더 강력하고 영험한 수호신인 속죄의 돌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진 장승을 깨끗이 닦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그 자리에 작은 돌무더기를 쌓아 그동안의 노고를 기렸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마을 뒷산에서 가장 튼튼한 소나무를 베어와 웃는 얼굴을 한 새로운 장승을 깎아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오후 늦게 칠성은 혼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파헤쳐진 장군 무덤을 수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칠성은 삽을 들고 흙을 퍼날라 구덩이를 메웠습니다. 붉은 흙이 드러나 흉물스러웠던 땅을 덮고 그 위에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낙엽과 솔잎을 모아 덮어주었습니다. 칠성은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장군님, 이제 편안하시죠? 탑은 제가 평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울한 마음 다 푸시고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십시오. 산바람이 불어와 칠성의 땀을 식혀주었고 칠성은 그 바람 속에서 더 이상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 칠성은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산이 무섭고 어두운 곳으로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모든 나무와 바위가 자신을 지켜주는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칠성의 앞을 가로질러가며 꼬리를 흔들었고 숲속 깊은 곳에서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욕심으로 잠시 훼손되었었지만 인간의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으로 다시금 본래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 아름다운 산을 지키는 산지기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자 마을에는 다시금 땅거미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그 공포스럽고 숨막히는 어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부드럽게 흩어졌고 사랑방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 풍경이 큰 시련을 겪고 난 뒤라 그런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호롱불을 켰습니다. 좁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불빛이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눕기 전 창문을 열고 마당에 서 있는 돌탑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돌탑은 신비로운 은빛을 발하며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탑의 꼭대기에 올려놓은 옥석이 밤하늘의 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칠성은 그 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탑은 단순히 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쌓아 올린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범접할 수 없는 결계가 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도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느라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폭신한 소미불에 감촉이 너무나 포근했습니다. 눈을 감자 귀신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그 희미한 미소와 마을 사람들의 환한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성의 입가에도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매일 아침 돌탑에 돌을 하나씩 올리며 마을의 평화와 떠나간 영혼의 안식을 빌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을 댕그랑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칠성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명골의 밤은 이제 깊고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도 쇠사슬 끄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풀벌레 우는 소리와 시냇물 흐르는 소리만이 평화로운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며 꿈도 꾸지 않는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밝고 희망찬 태양이 떠오를 것을 알기에 그의 잠든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지만 진심 어린 마음과 속죄는 귀신의 한조차 녹일 수 있다는 것을 무명골의 전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깊은 산골 어딘가에는 칠성이와 마을 사람들이 쌓은 그 속죄의 탑이 남아 길 잃은 나그네들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칠성이 쌓았던 것과 같은 따뜻한 돌탑 하나를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걱정과 근심은 그 탑 아래 묻어두고 평온함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꾼도 물러갈 시간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별님들이 소곤소곤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편안하게 닫으시고 무명골의 맑은 바람 소리를 꿈꾸며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